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빗방울은 차가운 슬픔처럼 아스팔트 위로 흩뿌려졌다. 고은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낡은 운동화로 익숙한 대문을 마지막으로 들어섰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집은 따뜻함과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녀의 왕국이었다. 정원에서 뛰어놀던 강아지, 아침마다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빵 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너털 웃음이 모든 벽돌에 새겨져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텅 빈 공기와 무거운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집안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 가구들은 흰 천에 덮여 유령처럼 서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들만이 쓸쓸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은하는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러 계단을 올랐다. 매 단계마다 그녀의 심장은 무너지는 소리를 냈다. 그녀의 방. 한때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그 공간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 그녀의 약혼자였던 김민우의 집이 보였다. 몇 주 전, 그는 그녀의 파산 소식을 듣자마자 돌변했다. 사랑한다. 속삭이던 입술은 차갑게 굳었고 그의 눈빛은 계산적으로 변했다. 고은하,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널 책임질 순 없어.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잔인한 현실에 은하는 몸서리쳤다. 마지막으로 챙길 짐은 단 하나였다. 아버지의 서재. 며칠 전 경매인들이 와서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은하는 책장 가장 구석에 숨겨둔 낡은 서류철 하나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서류철 아래에 놓인 낡은 손목시계.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시계였다. 은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품에 안았다. 차갑고 단단한 시계의 감촉이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 서류철을 들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았다. 서류철 안에는 온통 복잡한 사업 계약서와 재정 서류들 뿐이었다. 은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단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버지의 필체로 쓴 작은 메모였다. 진호에게 속지 마라. 진호. 그 이름 석재 은하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진호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으며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처럼 따르던 삼촌이었다. 그가 아버지를 배신했을 리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는 분명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슬픔보다 더 강한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매인이나 채권 추심원일 거라 생각했지만 들어온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검은색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차가운 눈빛의 남자. 그의 얼굴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은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은하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집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그녀가 있는 서재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조용하고 위협적이었다. 은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풍기는 압도적인 아우라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다. 이게 내가 남은 전부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조로웠다. 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눈을 피할 뿐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서류철과 시계를 본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의 테이블 위에 놓았다. 강민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그의 말은 마치 명령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유유히 사라졌다. 은하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강민준, 그녀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가 놓고 간 명함은 무척이나 단순했다. 화려한 로고나 수식어 없이 그저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명함 아래 작은 글씨로 K&M 그룹이라는 로고가 보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 중 하나인 K&M 그룹. 그 이름은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은하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쥐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그녀의 떨리는 손에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누구일까? 왜 그녀에게 이런 도움을 제안하는 걸까? 그의 눈빛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시간도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도 없었다. 집을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빠, 엄마, 제가 꼭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요. 그녀는 굳은 다짐을 하며 문을 열고 나섰다. 잿빛 하늘은 여전히 비를 뿌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닌 뜨거운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고은하는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슬기 그룹의 외동딸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파산한 기업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그녀를 짓눌렀다. 아버지가 남긴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그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남짓이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생기를 잃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을 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1급이 높은 행사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에서 열리는 K&M 그룹 창립 기념 파티였다. 드레스 코드는 블랙 앤 화이트. 고운하는 어깨가 드러나는 검은색 셔츠를 입고 흰색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의 임무는 손님들에게 와인을 서빙하는 것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에는 평소 잡지에서나 보던 유명 인사들이 가득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너무나 멀고 낯설게 들렸다. 그녀는 테이블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가며 와인잔을 채웠다. 그때 왁자지껄한 대화가 오가는 한 테이블에서 중년의 남성이 그녀를 불렀다. 아가씨, 이리 와봐. 그의 눈빛은 끈적했고 불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은하는 애써 무시하며 와인을 따랐지만 그는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어디 가려고 나랑 와인 한잔 할까? 내가 팁을 아주 두둑이 줄 수 있는데. 은하는 공포에 질려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기울어지며 그녀의 셔츠에 붉은 와인이 쏟아졌다. 이런, 미안해 아가씨.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그녀의 셔츠에 손을 얹으려 했다. 그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손 치워. 모두의 시선이 그 목소리의 주인에게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민준이 서 있었다. 검은색 수트는 그의 냉정함을 더욱 부각시켰고 그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까 그 중년 남성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김 이사,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취미가 있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이 박혔다. 김 이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강민준이 이 파티의 주인공이자 K&M 그룹의 새로운 수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 강 대표님, 오해십니다.
그냥 와인 좀 쏟았을 뿐입니다. 내 사람에게 손대는 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경고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강민준의 말에 김 이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표님, 이 아가씨가 대표님의 사람이란 말입니까 혹시? 강민준은 그의 말을 끊고 은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넸다. 닦아요. 그의 행동은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 보였다. 은하는 그의 손수건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셔츠를 닦았다. 김 이사는 더 이상 끼어들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강민준은 그제야 그를 향해 다시 돌아섰다. 그리고 김 이사, 내일 이사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비리는 이미 내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길 원치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김 이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고은하는 강민준의 압도적인 힘과 냉정함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이 파티의 주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세상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려 했지만 강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은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은 그의 손목시계에 꽂혔다. 그 시계는 아버지의 것과 똑같았다. 낡고 투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월의 흔적과 고풍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늦은 밤, 은하는 지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텅 빈 야간 편의점은 그녀의 쓸쓸함을 더욱 강조하는 듯 했다. 그녀는 진열대 앞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향해 곧장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커피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제게 복종하세요. 은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그녀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를 배신한 자들은 내게도 원수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된다면.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은하는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지함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계약 결혼입니다. 당신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당신 가족의 명예를 되찾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로 올려놓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은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구원과 동시에 위협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민준이 건넨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차가운 몸속으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국 결심을 굳혔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지, 당신은 왜 저를 돕고 싶은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강민준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차가운 미소였지만 은하는 그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것은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이젠 당신의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유히 사라졌다. 강민준의 저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질서와 통제 속에 움직이는 하나의 제국이었다. 고은하는 그 제국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하인들은 그녀를 안주인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낯선 이방인을 향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특히 집사 박선우는 그녀에게 무표정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그녀가 강민준에게 완벽하게 종속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강민준은 그녀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은 밤에 돌아왔다. 두 사람의 대화는 주로 그의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K&M 그룹의 역사,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가르쳤다. 그의 설명은 날카롭고 명쾌했으며 그녀는 그의 지식에 감탄하며 빠르게 습득해 나갔다. 그는 그녀의 학습 속도에 만족하며 때로는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차가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선생과 제자, 혹은 동맹과 동료의 그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은하는 그의 집무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이미 늦은 밤이었다. 강민주는 그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낮의 차가운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 눈빛에는 묘한 연민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은하는 그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아픔을 그녀에게서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아버지의 친구였던 것을 떠올리며 그가 숨기고 있는 이야기들이 궁금해졌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인들이 만류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 싶었다. 그녀는 간단한 한식,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강민준을 기다렸다. 강민준이 식탁에 앉자 그는 준비된 음식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죠?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아침 식사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매일 빵만 먹는 것 같아서요. 은하는 수줍게 대답했다. 강민준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한 숟가락을 떠서 맛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싱겁네요. 그의 평가는 가차 없었다. 은하는 실망했지만 이내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먹었다.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게요. 그날 오후 은하는 그의 서재에서 몰래 아버지의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녀는 그 서류들 속에서 아버지의 필체로 쓴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진호가 투자금을 빼돌린 증거를 찾았다. 그 메모에는 며칠 전 그녀가 봤던 진호에게 속지 마라는 메모와 함께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강민준의 집무실 컴퓨터에 접속했다. 강민준은 그녀에게 모든 접근 권한을 주었다. 그녀는 서류들과 K&M 그룹의 자료들을 교차 분석하며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하게 된 진짜 이유를 조금씩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강민준의 삼촌, 강진호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으며 강민준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를 이용했던 것이다. 그날 밤 강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집무실에 들어섰고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아버지의 서류들을 발견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철을 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수식과 재무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어리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해지고 있었다. 이것이 당신의 가족을 무너뜨린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 증거를 찾았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죠. 강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은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차가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당신은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날 강민주는 그녀에게 K&M 그룹의 행사에 참석할 것을 통보했다. 오늘은 나의 아내로서 당신을 세상에 소개할 겁니다. 준비됐어요. 은하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닌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그녀의 변화에 반응하며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고은하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강민준의 옆에 섰다. 그녀의 드레스는 우아하고 세련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보석보다도 빛났다. 강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K&M 그룹 창립 60주년 기념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샹들리에의 빛이 쏟아지는 홀에는 대한민국의 정적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고은에게 꽂혔다. 그들 중에는 한때 그녀에게 잘 보이려 애썼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를 비웃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 그들은 그녀의 뒤에 서 있는 강민준의 위용에 압도되어 감히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이.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의 아내, 고은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고은하에 대한 강한 소유욕과 보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에게 쏟아졌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고은하의 전 약혼자였던 김민우와 그의 새로운 약혼녀, 그리고 고은하의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한 주범 중 한 명인 박태식 이사가 있었다. 김민우는 고은하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불과 몇 달 전, 거짓골로 자신에게 매달리던 그녀가 이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K&M 그룹 대표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더듬거렸다. 고은하, 네가 어떻게... 고은하는 김민우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죠? 김민우 씨, 제가 여기 있는 것이 그렇게 놀라울 일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숨겨져 있었다. 박태식 이사가 거들먹거리며 나섰다.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어울리긴 하는가. 천박한 부모의 딸이 우리 강 대표님을 얼마나 홀렸을지 모르겠군. 강 대표님, 이런 아가씨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파산한 집안의 딸이 어디를 오르려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민주는 그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박 이사님, 제 아내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십시오. 제 아내의 가치는 당신의 상상 그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이 파티에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경호원, 이분을 밖으로 내보내. 강민준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즉시 다가왔다. 박태식 이사는 분노에 떨었지만 그의 발언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억울함에 소리질렀다. 강 대표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박태식 이사가 사라지자 강민준은 고은하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괜찮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듯 했다. 이때 강진호가 다가왔다. 그는 강민준의 삼촌이자 K&M 그룹의 부회장이었다. 그는 은하를 향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아, 내 아내를 보니 반갑구나. 하지만 이 아가씨가 네 자리에 어울리는지 모르겠구나. 그의 눈빛에는 교활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고은하가
이슬기 그룹의 딸임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이용해 강민준을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강민준은 삼촌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 삼촌, 제 아내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는 것은 저의 선택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강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고은아는 강진호의 모습을 보며 몸서리쳤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서류에 진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는 당신의 삼촌이었군요. 강민준은 고은아의 손을 더욱 강하게 쥐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비밀리에 작은 USB를 건네주었다. 이 안에는 당신이 복수할 첫 번째 목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사업을 가로챈 장태수. 장태수는 한때 고은아의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고은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사업을 가로채고 고은아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한 인물이었다. 고은아는 그 USB를 품에 안고 이를 갈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계획과 완벽한 실행으로 무장된 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꾼이었다. 그날 밤 은하는 강민준의 저택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장태수가 고은아 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증거와 그가 고은아 아버지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분석하며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장태수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사업 제안을 했다. 장태수는 그녀의 제안에 흥미를 느끼며 그녀의 배경을 얕잡아보고 기회를 잡으려 했다. 그는 그녀가 이슬기 그룹의 파산한 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돈만이 보였다. 고은아는 강민준의 도움을 받아 장태수에게 접근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그와의 게임을 시작할 참이었다. 고은아는 장태수를 상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강민준이 준 USB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의 사업 구조와 약점을 파고들었다. 장태수는 고은아 그룹의 자금을 횡령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세웠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고은아는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였다. 고은아는 가명으로 장태수에게 접근했다. 장 회장님, SNG 투자 컨설팅의 고은아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녀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매력적이었다. 장태수는 그녀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다. 그는 그녀의 재력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고은아는 강민준의 도움을 받아 위장된 투자 서류들을 그에게 보냈다. 서류들은 완벽하게 조작되었고 장태수는 의심 없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가 고은아 그룹의 딸, 고은아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첫 번째 만남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고은아는 강민준의 코디네이션을 받아 최고급 옷을 입고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다니던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녀의 말투는 비즈니스 협상을 주도하는 노련한 사업가와 같았다. 장태수는 그녀의 당당함에 압도되었다. 그는 그녀를 얕잡아 보려 했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날카로운 질문들과
구체적인 제안들에 감탄하며 그녀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고은하 씨, 이렇게 젊은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혹시 투자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장태수가 물었다. 고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 아버지는 과거 고은하 그룹의 회장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고 저는 직접 사업을 시작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에 매우 철저합니다. 그녀의 말에 장태수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그는 이내 곧 웃으며 넘겼다. 고은하 그룹은 이미 망한 회사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실패한 사업가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이용해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고은하는 장태수에게 막대한 투자금을 약속하며 그의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냈고 그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녀는 장태수가 프로젝트의 모든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은하는 강민준의 집무실에서 아버지의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사업을 파산으로 이끈 금융 스캔들에 K&M 그룹의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이 서류들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K&M 그룹이? 우리 아버지를 무너뜨린 일에 연관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떨렸다. 강민준은 서류들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하 씨,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무거웠다. 그는 그녀를 안치고 아버지의 서류들을 펼쳤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 서류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 가족, 특히 나의 삼촌인 강진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의 말에 은하는 충격을 받았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매우 친밀한 친구였죠.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삼촌인 강진호가 K&M 그룹의 실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당신의 아버지 회사를 이용하려 했고 당신의 아버지가 반대하자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강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곧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나는 당신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내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죠.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 은하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나는 그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잃었고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을 잃었죠. 나는 그날 이후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삼촌을 무너뜨리고 당신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 주겠다고. 나는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복수는 곧 나의 복수입니다. 그의 고백에 은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강민준이 차가운 가면 뒤에 숨기고 있던 아픔을 보았다. 그는 단순한 비즈니스 동맹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자신의 복수로 여기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깊은 신뢰와 동지애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강진호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했다. 고은하는 강민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이 단순히 그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와 함께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라는 딱딱한 종이 조각을 넘어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맹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니. 은하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강민준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그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강민준은 이사회 소집을 통보했다. K&M 그룹의 중대한 결정은 항상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고은하는 강민준의 비서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사회장에는 강민준의 삼촌인 강진호 부회장을 비롯해 K&M 그룹의 주요 이사들과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모두 경계심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준이 들어오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는 강진호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다. 삼촌, 이사회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무세운 일이냐, 민준아. 중요한 회의 전에 불필요한 소란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강진호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다. 강민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이사들에게 말했다. 오늘 제가 이사회에 올린 안건은 새로운 사업 확장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책임자는 저의 아내, 고은하입니다. 그의 말에 이사회장은 술렁거렸다. 민준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사회가 장난이냐. 저 아가씨가 무슨 경력이 있다고. 강진호가 차갑게 비웃었다. 이때 한 이사가 거들었다. 강 대표님, 제 아무리 대표님의 부인이라 해도 이사회는 사적인 감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은하 씨는 전문적인 경영 지식도 없고 경력도 전무합니다. 고은하는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곁에 굳건히 서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이들에게 말했다. 제 아내는 이슬기 그룹 이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비록 지금은 회사가 파산했지만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재능을 믿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것입니다. 강진호는 흥미롭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증명이라니 어떻게? 강민준은 고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장태수와의 협상 과정에서 얻어낸 정보와 K&M 그룹의 시장 조사 자료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 계획이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다. 그녀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강진호가 추진하던 사업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강진호 부회장님,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은 분명히 수익성이 높지만 잠재적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저는 그 대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대안은 수익성은 물론 K&M 그룹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한 계획입니다. 그녀의 발표에 이사들은 술렁거렸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정확했고 그녀가 제시한 대안은 강진호의 계획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혁신적이었다. 강진호는 분노에 떨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은하는 모든 이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감탄과 존경이 서려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은하 씨, 그 제안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강진호를 쳐다보았다. 근거는 저의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호 부회장님께서 보내신 몇몇 비밀 서류들이죠. 그녀의 말에
강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사회장은 다시 한번 술 넘겼다. 강민주는 이사회 투표를 제안했다. 오늘 이사회에서 제 아내의 사업 계획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K&M그룹의 미래는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그의 압박에 이사들은 강진호를 버리고 은하의 편에 섰다. 은하의 사업 계획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사회 후 강진호는 분노에 떨며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네가 감히 그 애송이와 함께 날 물러나게 하려고. 삼촌, 저는 삼촌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삼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강민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삼촌과의 전쟁을 시작할 참이었다. 고은아는 강민준의 옆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K&M 그룹의 새로운 여왕이었다. 강진호는 분노에 떨었다. 자신의 야심찬 계획이 가스물이 넘은 조카 며느리에게 막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사회에서의 굴욕은 그의 심장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다. 그는 강민준과 고은아를 동시에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K&M 그룹의 내부 기밀을 경쟁색에 넘기는 것이었다. 그는 비밀리에 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와 고객 정보가 담긴 USB를 빼돌렸다. 민준아, 내가 날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 그룹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강진호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는 이미 K&M 그룹의 주요 경쟁사인 JNC 그룹과 접촉해 모든 것을 넘길 준비를 마쳤다. 며칠 후 K&M 그룹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경쟁사 JNC 그룹이 K&M의 핵심 기술을 이용해 신제품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했다. 그룹의 모든 시스템이 해킹당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강진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삼촌이 여기까지 할 줄이야. 강민준은 차갑게 읊조렸다. 그는 모든 비상팀을 소집하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정보는 퍼질 대로 퍼져 있었다. 그때 고은아가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 씨,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은하 씨, 이번 일은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그룹의 내부 문제입니다. 강민준은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것도 당신 가족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은하는 강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요. 강진호가 빼돌린 정보는 분명 우리에게 치명적이지만 그 정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녀는 장태수와의 협상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K&M 그룹의 약점과 경쟁사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거대한 그림을 그렸다. 은하는 강민준에게 말했다. 강진호가 JNC에 넘긴 정보는 분명 A 프로젝트에 대한 것일 거예요. A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이죠. 그는 우리가 A 프로젝트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A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켜 그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B 프로젝트를 비장의 카드로 숨겨야 합니다. 강민준은
은하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의 통찰력은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A 프로젝트를 수정하고 B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다듬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강민준의 냉철한 판단력과 고은하의 뛰어난 분석력이 결합되어 시너지를 발휘했다. 강진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K&M 그룹이 붕괴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강민준의 경영 무능력을 비난하고 자신이 그룹의 수장이 되어 위기를 수습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자들은 그에게 몰려들어 강민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부회장님, 강민준 대표가 그룹의 기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강진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소문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민준이는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그룹을 맡기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강민준과 고은하가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섰다. 강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모든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삼촌의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K&M 그룹의 정보는 해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영 능력은 오직 결과로만 증명될 것입니다. 그는 즉시 새로운 A 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K&M 그룹이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미 더 발전된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준의 발표는 완벽한 방역이었다. 주가는 순식간에 회복되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되찾았다. 강진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방역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의 모든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에 떨며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네가 감히. 삼촌,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내일 우리는 이사회에서 뵙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삼촌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낼 겁니다. 강민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삼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의 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복수만이 존재했다. 고은하는 그의 옆에 굳건히 서서 그를 지지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가 되어 강진호를 향하고 있었다. K&M 그룹의 이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진호는 얼굴이 굳은 채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고은하와 강민준은 당당하게 그의 맞은편에 자리했다. 모든 이사들은 이 두 사람의 손에 그룹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준은 조용히 회의를 시작했다. 삼촌, 이사회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무세운 소리냐, 민준아. 이미 기자회견은 끝났고 우리는 이사회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강진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면을 유지하려 했다. 삼촌의 말씀대로 기자회견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민준은 고은에게 눈짓을 보냈다. 고은하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준비된 자료들을 띄웠다. 이것은 K&M 그룹의 내부 자료입니다. 3년 전 고은하 그룹의 파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고은하 그룹은 강진호 부회장님의 지시 아래 고의적으로 자금이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고은하 그룹의 회장이었던 저의 아버지는 강진호 부회장님에 의해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이사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진호는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냐. 그건 교통사고였어. 경찰 조사를 다 마친 일이라고. 강민준은 냉정하게 말했다. 경찰 조사는 조작되었죠.
저는 3년 동안 삼촌의 모든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삼촌이 빼돌린 자금의 흐름, 그리고 살인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정보들. 그는 삼촌이 빼돌린 내부 기밀 USB를 스크린에 띄웠다. 삼촌은 K&M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나의 아버지와 친구였던 이 회장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죠. 고은하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이 증거들은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겁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었고, 당신이 저지른 죄를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강진호는 더 이상 자신의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은하에게 달려들었다. 이 계집애가 감히. 그러나 그가 고은하에게 닿기도 전에 강민준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민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삼촌.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민준이 이미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체포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강진호는 체념한 듯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만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으로 강민준을 노려보았다. 네가 이겼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내 계획이었겠지. 저는 저의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진호가 끌려나간 후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로 강민준과 고은하를 바라보았다. 강민준은 이사들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고은하 그룹은 다시 일어설 것이고 K&M 그룹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고은하는 강민준의 옆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가 끝났다는,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승리자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무너뜨렸던 모든 이들 위해서 우뚝 선 여왕이었다. 강진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후 K&M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강민준은 이사회를 통해 명실상부한 그룹의 유일한 수장이 되었고, 고은하는 그 옆에서 그의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이자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재계의 새로운 전설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과 명예 뒤에는 그들이 함께 싸워 이겨낸 고통과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고은하는 강민준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때 강민준이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무슨 생각해요? 내 여왕님.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따뜻했다. 은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당신 옆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강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가슴에 얹었다. 우리의 계약 결혼은 끝났어요. 고은하,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길 바라요. 당신의 아버지 회사를 되찾아도 좋고 당신이 원하는 다른 일을 시작해도 좋아요. 당신의 모든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준 씨, 하지만 저는 당신이 좋아요. 이젠 계약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의 고백에 강민준의 얼굴은 환해졌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키스해 했다. 나도 그래요, 은하 씨. 나는 당신과 진실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요. 당신의 남편이 될 기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들의 두 번째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첫 번째 결혼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가식이 없는 진정한 사랑의 맹세였다. 하객들은 모두 그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은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여왕처럼 아름다웠다.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의 여왕과 함께 있는 행복한 남자일 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은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아버지의 회사와는 다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었다.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녀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그녀는 능력 있는 사업가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CEO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빛나는 여왕이었다. 어느 늦은 밤, 은하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민준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아직도 일하고 있었어요. 피곤할 텐데 쉬어요. 당신 옆에 있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은하는 그의 품에 기대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준 이 모든 기회에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복수를 할 수 있었고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강민주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은하 씨, 당신은 강해요. 나는 당신을 도운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준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여왕이었어요. 나는 그저 당신의 왕관을 찾아준 것뿐이죠.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된 계약 결혼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고은하는 더 이상 파산한 기업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CEO의 아내이자 여왕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행복한 전설로 남을 것이다.